도덕 최후의 결전하겠습니다. 도덕 보십시오. 자, 도덕이 1페이지부터 지금 보시면 31페이지까지 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뭔 도덕이 이렇게 많냐고 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단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도덕을 보시면 1부터 10이 있습니까? 1부터 이제 12페이지가 2015 개정 있죠. 15하고 이제 2009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13페이지부터가 이제 수업 과정 6개에다가 10개의 무엇 교수학습 모형 있죠. 그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게 이제 17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18페이지 있죠. 18페이지부터 지금 30페이지 있습니까? 여기까지가 그 교과 교육론 파트 있죠. 교과 교육론하고 지도도 총론, 강론에서 교육론 파트 내용을 다 발췌해 놓은 것들이에요. 특히 제가 왜 18, 19 있죠. 18, 19 같은 경우에 18, 19, 23조까지는 막판인데 왜 이렇게 문장이 기냐고 짜증을 낼 수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서 꼭 한 문제씩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총 원문을 제시해 놨어요. 그대로. 그 대신에 제목 옆에다가 핵심 내용을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19페이지에 소크라테스 하면 중요한 말이 뭐예요? 지행, 합일설이 중요하겠죠. 덕은 뭐다? 지식이다. 맞죠? 선생님, 그 다음에 대화법, 반어, 삼파법 있습니까? 이 대화법은 무엇의 원형이 된다? 개념분석 수업명 이런 식으로. 거기에 핵심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도덕은 뒷부분, 앞부분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까? 지금 식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자, 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페이지 봅시다. 1페이지. 도덕쌤 2015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 파워포인트 자료와 관련된 원문을 쭉 같이 정리해봤는데 1번, 2번, 3번이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죠. 그럼 4번에 이제 성격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 내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거야.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2015 도덕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도덕함의 뭐야? 실천, 성향, 함양이란 말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뭘 강조했다? 도덕함이야. 실천, 성향, 실천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육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럼 도덕적 인간이 있고 정의로운 무엇? 시민. 그 다음에 도덕가가 인성교육의 뭐다? 핵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논술이나 2차 면접 있죠. 거기서 도덕가가 제일 효과적이에요. 학교 폭력이 나오든 인성이 나오든 도덕가의 지도 방법 있죠. 그걸 쓰면 다 같은 말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다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옆에 2015 2번 도덕가의 성격, 인성교육 나와 있죠. 그래서 인성의 기본인 핵심 가치를 뭐 했다? 설정했다는 말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보면 지금 도덕성,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을 제고했단 말 있습니까? 인문학적 사유를 성찰을 바탕으로 살고 인풋하면서 그 타교과, 학교생활 전반, 인성교육을 뭐다? 통합에다 쓰면 그 말이야. 논술에서 쓰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타교과 및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교육 통합이란 말이죠. 인간상, 도덕적 인간, 정의로운 시민. 핵심 가치 중요해요. 자신과의 관계의 무엇? 성실, 타인과의 배려. 타인과의 관계 배려, 사회 공동체의 관계의 정의, 자연 초율과의 관계의 무엇? 책임. 도덕함의 세 가지 탐구, 윤리적 성찰, 실천 성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해야 돼. 3번에 인성교육의 핵심 교과로서 위상학부란 말이 있습니까? 자, 그럼 바로 옆에 이제 성격이야, 성격. 도덕은 인성교육의 핵심이란 말이 있습니까? 2015에서 추구하는 인간이 뭐였죠?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이었죠. 그러면서 다른 교과 있지? 우리 지금까지 뭐 공부를 많이 해왔었죠? 창의 융합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근데 그러니까 창의 융합을 위해서 연결한 걸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볼까요? 연결. 혹시 연결하면 기억에 남는 교과 있습니까, 언니? 연결하면 핵심 개념으로 중요한 교과가 있어요.
빨리 말 못해? 미술. 미술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영역은 뭐고? 체험의 연결. 이게 바로 미술과 생활. 이게 창의, 융합이었잖아요. 요건 많이 나왔는데 인성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주 핵심이 누구다? 도덕이야, 도덕. 핵심. 그 다음에 거기 도덕적 인간 정의로운 시민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성 핵심 요소는 핵심 가치를 확고히 내면화. 나와 있죠? 그 다음 나와 있네. 내면의 도덕성을 뭐라고 동시에? 성찰. 자신의 삶 속에 뭐한다? 실천. 그래서 뭐다? 도덕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좀 더 구체화되어 나올 겁니다. 넘기십시오. 넘기시면 2페이지. 이 페이지는 옆에 쌤 보면 또 마찬가지야. 쌤 총론에 교과역량 나와 있죠? 그 다음 이건 도덕과에 어디에 나와 있더라? 기능에 다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도덕과의 교과역량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기존중관리, 사고, 대인관계, 정서, 공동체,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이 있습니까? 자, 오른쪽 그러면 그에 대한 원문이 나와, 안 나와? 2번이 원문이야. 제가 그러니까 파워포인트 자료 옆에 원문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거기 도덕과의 쌤들 이제 성격 중에 핵심 역량이 여러 가지 나와 있죠. 특히 2015에 오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맨 마지막.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굉장히 강조했죠. 일상생활에 자신의 삶을 윤리적으로 성찰하는 토대 위에서 가치 규범을 지속적으로 뭐한다? 실천하는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선생님, 그 다음에 기존의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도덕적 정석 능력이 있습니까? 도덕성을 전제로 자신 및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도덕적 무엇? 정서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덕적 대인관계, 의사소통 과정에서 요구, 수용, 공동체 지향, 더불어 살아간다. 그 다음에 문제, 인식, 판단, 추론, 탐구를 거쳐 근거를 가지고 옳고 그른 판별, 도덕적 사고 능력. 그 다음에 욕구나 감정을 조절해낼 수 있는 자기 존중 및 관리 능력. 그 다음에 공동체 구성으로 도덕적 공동체 의식, 윤리적 성찰 및 실천 성향. 이것들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다? 기능에 구체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다시 왼쪽 봐봤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심으로서 위상확보. 자, 첫째 뭐라고 되어 있죠? 가치관계 학정법에 따라서 핵심 가치를 설정해서 인성 관련 가치를 뭐 했다? 설정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가치관계 학정법에 따라서 첫 번째 무슨 관계? 자신과의 관계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세 번째, 사회 및 공동체의 관계 네 번째, 자연 및 초월과의 관계. 그리고 가치는 성배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넘기십시오. 그럼 돼요, 이것은. 그리고 3페이지가 중요한 말, 무슨 인성교육이잖아, 선생님들. 그럼 왼쪽에 도덕과와 학교 인성교육이 5가지로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도덕성, 타교과, 정서, 사회 전반 있습니까? 이게 그 옆에 긴 지문으로 나와 있어, 성격. 도덕과는 인성교육의 중심축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봐봐. 바람직한 인생 핵심인 무엇의 발달? 도덕성 발달의 밑줄. 또 정서적 사회적 건강 제고라고 있어요, 없어요?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인문학적 사유와 성찰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 탐색이 있어요. 그 다음에 타교육감 학교생활 전반을 통한 인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잖아. 자,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인성 교육입니다. 또 도덕과는 다 밑줄. 자율적 통합적인 뭐 형성? 인격 형성이에요. 자율적 통합적인 뭐다? 인격. 그래서 윤리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루는 주제의 성격에 따라서 심리학, 철학 등 여러 학문을 사용하고 있더라. 그 다음 그 밑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왼쪽에 또 3번에 뭘 강조했습니까? 도덕함의 실천 성향학보라고 3번에 왼쪽에 있어요. 그럼 도덕함과 연관지어 뭐뭐 세 가지. 실천 성향, 성찰, 도덕적, 탐구라고 쓰면 되어 있죠. 실천 성향 보실래요? 탐구 과정으로서의 실천, 성찰 과정으로서의 실천, 일상 속 도덕 규범으로서의 실천이라고 쓰면 되어 있죠. 윤리적 성찰, 내면의 도덕성에 관심, 또 탐구, 또 현상에 대한 관심과 인식, 분석, 해석이 나와 있는데 요게 가의 선생님들 총괄 목표 있습니까? 총괄 목표를 보면 지금 이제 결국은 총괄 목표도 보면 선생님들 지금 성실, 배려, 정의, 책임, 인성의 기본 핵심 가치로 설정하여 내면화 있습니까?
자, 이를 토대로 선생님들 뭐라고 했죠? 세 번째 줄. 도덕적, 탐구, 윤리적, 성찰, 실천, 과정. 중요한 말이야. 도덕함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 도덕적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 자, 도덕함의 뭐뭐뭐, 탐구, 성찰, 그다음에 무엇? 실천이란 말을 기억하십시오. 선생님들 아래에서 세 번째.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바른 생활과에서 형성된 인성을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죠. 정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바탕으로 자신, 타인, 사회 공동체, 자연, 초월과의 관계, 자신의 생활을 뭐 해보고 반성, 도덕적 문제 무엇? 탐구, 덕목, 가치규범, 이해, 기능, 실천력 함양 있죠. 여기에 과거 기출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초등학교 도덕과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고 쓰라는 문제가 아주 오래전 문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것들을 주고 쓰면 맨 밑에 도덕적 기능과 실천상 이런 것들 빈칸 뚫어놓고 쓰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4페이지. 4페이지에서 선생님들 2015 개정에 내용 체계표 있습니까? 이걸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영역, 자신과의 관계, 타인, 사회 공동체, 자연 초월은 무엇을 의미하죠? 영역, 가치관계, 확장법 있습니까? 그 다음에 2번 보십시오. 성배 정책은 뭘 말하죠? 핵심 가치인데 왜 가운데가 점선입니까? 그렇지.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 건 아니다 쓰면 그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길러줘야 되겠죠. 마찬가지 3번 보십시오. 일반화된 지식 있습니까? 핵심 가치와 내용 요소 간의 무엇? 가교 역할. 그리고 내용 요소가 이게 많이 바뀌었죠, 이제. 무엇으로 제시됐습니까? 질문 형태로 제시되어 있죠. 물음표, 질문 형태. 그리고 여기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가치, 덕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이 기능이 나와 안 나와? 근데 기능이 점선이에요, 점선. 기능이 점선일까요? 그것도 그 영역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뭐 할까? 가능하다 쓰면 그 말이야. 자, 5페이지 가십시오. 별표가 몇 개입니까? 별이 5개, 5개. 차은수 돌침대가 아니라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어요. 결국은 가치 덕목 쓰는 게 많이 나왔어요. 영역하고. 이거 선생님들 은근히 헷갈립니다. 막상 물어보면 선생님들 고개 들어보십시오. 법과 규칙의 준수, 영역. 법과 규칙 준수, 영역. 빨리 말 못해! 이거 은근히 우리 타인과의 관계로 가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회과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있습니까? 공정한 행동은요? 공정한 행동. 그렇지. 헷갈리면 안 돼. 아름다움. 그렇지. 자초존 아주 좋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정보사의 올바른 생활. 타인이야. 이제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왼쪽에 2015는 3, 4만 보면 되죠. 자신과의 관계, 타인, 사회 공동체, 자연 초월. 제일 잘 물어본 게 타인과의 관계를 제일 잘못. 타인과의 관계. 효, 우애, 우정, 예절, 협동 있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우정이나 예절 나왔었죠. 그럼 효나 우애, 협동 있습니까? 협동도 중요하죠. 이 부분이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는 선생님 공익준법, 공정성, 존중, 통일의지, 그 다음에 무엇? 애극심이야. 선생님 그리고 2009하고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 조심해야 돼.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가 뭘로? 자신과 관계. 우리 타인과의 관계는? 타인과 사회, 국가, 지구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 되어 있죠. 자연 초월 보십시오. 책임과 연관자, 생명, 아름답게. 아름다움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2015입니다. 근데 2015의 기능과 기능. 도덕적 자아, 정체성, 자기인식, 존중, 감정 조절 표현, 도덕적 습관화, 계획 수립, 반복 사례, 모범 사례 반복, 유혹 이겨내기. 또는 대인관계를 길러주기 위해서 경청, 타인 입장, 약속 지키기, 감사하기. 정서, 민감성, 공감, 다양성을 뭐하더라? 수용하기. 공동체 의식, 관점, 공익, 봉사. 판단 능력, 가치 덕목, 올바른 의사 행위 결과 도덕 상상하기, 실천 의지, 성찰, 심리적 감수성, 유대감, 다스리기. 선생님 이런 기능들이 결국은 내용 요소와 기능이 어디에 나왔을까? 성취 기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5, 6은 뭘 봐야 되죠? 2009 있습니까? 주체로서의 나의 보면 감정 조절 표현, 절제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우리 타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배려하고 봉사하는 삶이 있습니까? 거기 보면 배려라는 말이 공사 있죠. 여기서 배려 윤리가 굉장히 자세히 나옵니다. 배려하고 정의의 윤리 부분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육론 공부할 때 중요해. 그 다음에 그 사회국가 지구 공동체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겠습니까? 법과 규칙 준수 있죠. 그 다음에 공정한 행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 초월 존재 관계, 참된 아름다움, 사랑과 자비, 이런 것을 공부할 때 이제 사랑과 자비 있잖아요. 이런 거 공부할 때 이제 누가 나올까요? 장발장 있지. 매슬로우하고 장발장을 나중에 연결해서 공부할 겁니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참된 아름다움 다 관련되는 것들인데. 자, 넘겨보십시오. 자, 그럼 내용 체계 표현은 선생님 이겁니다. 1점에서 2점이야. 영역 쓰라면 1점. 같이 항목 쓰라면 2점이겠죠. 같이 쓰면. 시험은 영역을 훨씬 잘 물어봅니다. 영역 꼭 알아야 돼. 그 다음에 6페이지. 6페이지에서 1, 2, 3, 4 있습니까? 1번이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도덕과 목표, 체류 했음들 도덕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맨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인격. 도덕성의 동그라미, 인격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선생님, 도덕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인격으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시험은 뭐로 잘 나올까? 도덕성으로 잘 물어봅니다. 도덕성의 영역, 요소 이렇게 물어봐요. 또는 뭐 요소, 뭐 하위 요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 하면 세 측면 6요소죠. 그러니까 시험은 영역이라는 말은 나왔지만 2009에는 측면이라는 말로 되어 있잖아. 세 측면은 뭘 말해? 인지, 정의, 행동을 말하겠죠. 그리고 6요소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인지의 2개, 지식이의 사고, 판단력, 정의의 감정, 정서, 열정, 의지, 행동의 행위, 기술, 능력, 실천, 습관. 아주 중요해요. 특히 정의적 측면 시험에 잘 물어봤습니다. 요거 좀 더 자세히 할 거야. 선생님, 근데 이 목표하고 5번 혼동하면 안 돼. 5번 리코나의 인격 교육이 있습니까? 자, 우리 리코나에 가려서 통합적 인격 교육을 합니다. 리코나를 뭐라고 한다? 통합적 인격 교육. 가로해가지고 개인 플러스 사회. 그러니까 리코나는 개인도 중요하고 뭣도 중요해요? 사회. 근데 어디에 초점이 있을까? 초등에서는. 사회에다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선생님들 사회질서 유지에 필요한 가치동물을 미리 뭐 해놨을까? 선정해 놨잖아. 그걸 애들이 주입해요? 아니면 인지적인 행동이야? 인지적인 행동 통합 맞죠? 그럼 거기 봐봐. 인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덕적 인식, 가치에 대한 지식, 추론, 의사결정, 자기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히는 도덕적 추론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 모형은 뭐가 있을까? 토론 수업이 대표적인 추론이야, 토론.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 대표적으로 가치갈등 수업 모형이 있죠.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의적 측면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 자기존중, 감정, 이입, 선에 대한 사랑, 자기 통제 있죠. 조심하라는 게 행동이야. 행동적 측면이 2009하고 안 맞아요. 2009의 정의적 측면에 뭐가 있습니까? 열정 다음에 의지 있어요, 없어요? 리코나에는 의지가 어디에 들어있어요? 행동에 들어있으니 혼동하면 안 돼요. 실제 시험은 중등에서는 리코나로 나왔거든요. 초등 문제의 90% 이상은 초등 도덕과 목표로 물어봅니다. 그럼 도덕과 목표의 선생님들이 인지정의 행동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볼 때는 어떤 식으로 잘 물어볼까? 교수학습 모형이에요. 도덕과나 사회과나 공부하는 게 비슷해요. 사회는 지식기능 태도였지. 도덕은 뭐 인지정의 행동의 세 측면, 6요소. 그럼 이걸 길러주기 위한 수업 과정이 몇 개 나와야 될까? 수업 과정이 6개야. 그리고 거기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이 10개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이것들을 길러주는 거야. 그럼 목표가 있으면 평가도 뭐 해야 돼, 선생님?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지. 이거 제가 사회과에서 일관성이라 그랬죠. 도덕에서는 어떤 걸 잘 말해요? 정합성, 정합성. 평가도 어디에 일치해야 돼? 목표에 일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9 개정 평가 있습니까?
거기 인지적 행동에 대한 무슨 평가? 통합적 평가란 말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인지적 행동이 따로따로 나의 통합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하철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있으면 바로 뭐 해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뭐 해? 인지적 행동이 통합이에요, 통합. 그쵸? 바로 뭐 선영이처럼 바로 길을 잡으려고 넘어. 통합이야? 그럼 인지의 몇? 인주는 뭘 봤어? 인지는 가치동물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해, 사고 판단력, 가치 판단의 무엇? 합리성. 정의는요? 민감, 열정, 내면화의 정도 있습니까? 행동은요? 가치 덕목에 대한 행동 능력, 실천, 습관화 있죠? 좀 나와 있는데 이거야. 선생님, 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행동의 행동. 그럼 이거 2009 봤으면 2015 봐야 되겠죠? 선생님, 3번에 2015의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그것도 통합적으로 평가한, 통합의 가로, 빈칸 뚫어놓고 쓸어갑니다. 통합. 인지에 뭐가 있습니까? 가치 덕목의 의미에 대한 이해, 사고력 판단의 가치 판단의 무엇? 합리성. 요건 2009와 별 차이 없죠. 근데 정의 봐요, 정의. 적절한 절제력과 표현력, 민감성, 그 다음에 무엇? 열정성. 그러면 뭐가 지금 바뀌었습니까? 적절한 절제력과 무엇? 표현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선생님, 그러면 2009 있죠? 9에서 이것이 들어있는 내용 요소가 중요해요. 2009에서 요것 관련된 내용 요소는 어떤 영역이야? 그렇지. 도덕적 주체로서의 나. 5페이지 가봐, 5페이지. 5페이지에 5, 6학년을 보십시오. 5, 6학년 보시면 감정의 조절과 표현, 그 다음에 절제하는 생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것을 2015 개정에서 뭐 했다는 거야? 강조했다라고 쓰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평가에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번씩 더 뭐 해야 돼? 눈여겨보자, 선생님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면 그걸 봤으면 31페이지 가십시오. 선생님, 31페이지. 선생님, 31페이지에 5학년에 이 단원 보면 감정, 내 안에 있는 소중한 친구 단원 있습니까? 요 단원을 발췌해가지고 뭘 물어볼 수 있을까? 도덕적 주체로서의나 그 다음에 무엇? 절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6학년 이 단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맞은 행동으로 주체로서의나 그 다음에 무엇? 절제. 이걸 그만큼 뭐 했다? 2015에서 그만큼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눈여겨서 보자 쓰면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과거 임용에서 절제가 나왔을 때 절제는 무엇으로 잘 나올까요? 개념 분석학습으로 잘 나옵니다. 뭐로 잘 나온다? 개념 분석으로. 왜 그러냐면 선생님들 지금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절제가 안 되죠? 하루에 막 20시간씩 공부해버리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 있잖아. 절제와 전략의 차이 있잖아요. 그쵸? 이러한 것들이 뭐에 예시가 될 수 있다? 개념 분석입니다. 다시 그러면 6페이지 갑시다. 그 다음에 행동적 측면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덕적 뭐라고 되어 있죠? 가치 덕목 예절 준법에 대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위 기능과 실천의 무엇? 습관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결국은 그 위에 있는 행동적 측면과 일치하잖아요. 일치하죠. 자, 선생님, 그럼 이거 이제 반드시 6페이지에서 도덕과 목표에서 세 측면 6요소하고 개정 평가의 방향에 통합과 인지적 행동이 있습니까? 이건 반드시 뭐 해야 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일관성이 있다는 것은 도덕과에서 정합성으로서 문제 많이 물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목표는 인지야. 평가는 뭐하고 있을까? 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다? 정합성의 원리에 어긋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7페이지 보십시오.
세 측면 6요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더 봐야 돼. 아리스토텔레스. 지금 보여요? 그 아리스토텔레스 파트를 쌤 보십시오. 이 사람 우리의 정신은 이성적인 부분, 비이성. 비이성인데 부분적 이성이 도덕적인 덕 보여요? 그 다음에 이성적인 부분은 지적인 덕 있습니까? 인지가 사량적인 부분이 있어요? 깊이 있게 사고하는 거 맞죠? 실천적 지혜, 이게 바로 선택, 가로의 선택. 그 다음에 정념 있습니까? 부분적 이성의 정념, 행동. 이거의 현대적 의미가 인지정의, 행동입니다. 그럼 인지의, 지식의, 사고 판단, 정의의, 감정, 열정의지, 행위의, 행동의, 행위기술, 능력, 실천, 성향, 습관 있습니까? 이게 세 측면, 6요소 일관성이 있었죠. 선생님, 근데 감정, 정서를 조금 더 우리가 나눠보면 민감, 감정이입적, 공감, 열정의지론적, 열정성, 실천의지, 적극적 태도란 말이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도덕적 민감이란 말이 있어요. 또 선생님들 열정이란 말이 있고 실천의지란 말 좀 나와 있죠. 앞에서 우리 평가할 때 평가의 하위 요소에 선생님들 어떤 거 들어있었습니까? 민감성, 열정성, 절제력과 표현력이 감정에 들어있을 수 없어? 들어있었죠. 그 다음에 도덕 은근히 뭐 잘 나오냐면 평가 잘 나옵니다. 선생님 이거야. 세 측면 6요소에 관련시켜 보일 수 있는 평가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평가도 그것과 일치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2009와 2015에 정말 다양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죠. 2015를 보면 두 번째 줄에 선택형, 서술형, 지필, 관찰, 자기, 구술, 논술, 포트폴리오, 토론, 발표, 상호평가 있습니까? 도덕에서 실제 평가 방법의 명칭을 쓰는 게 포트폴리오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상호평가 이런 거 쭉 나왔었지. 자, 그러면 이걸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그 밑에 봐봐. 이제 지필평가 있습니까? 두 번째 봐봐. 지식, 이해, 사고, 판단력, 측정해 보할 수 있다. 유용하다. 주로 그럴 때 사용한다 그 말이야. 자, 옆에 면접법 있습니까? 면접 장점 알아줘야 되겠죠. 면접. 그러니까 면 대 면이야. 얼굴 보고 뭐 할까? 이야기하겠죠. 세 번째. 일단 두 번째. 덕, 인격의 인지정의 행동. 특히 인지하고 뭐하고? 정의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근데 면접을 할 때는 목적을 무엇? 명확히 해라. 나와 있어요? 넷째. 예, 아니요로 나오는 질문에서는 안 되며 느낌과 생각을 솔직히 말할 수 있고 면접장을 반드시 모여놓고 기록해놔라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면접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 8페이지 자기보고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자기보고법 자기평가 맞습니까? 요거 선생님들 뭘 봐야 되냐면 장점이야 장점. 그래서 네 번째 줄 봐. 적은 노력과 경비로 증거를 수집할 때 있습니까? 또는 그 밑에 자아 관여가 높은 도덕적 경험, 움직임, 가치, 태도, 관심, 흥미, 인격적 특성, 양상 등을 비교적 깊이 있게 알아낸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자기보고법이야. 그 다음에 평정법 있어요. 평정. 그러니까 자기보고할 때도 뭐 할까? 숫자 같은 걸 써야 안 써요? 쓰죠. 그러니까 평정법이라는 것은 세 번째, 네 번째 줄 봐봐. 관찰, 면접, 질문지에 의한 자기보고 등 같은 다른 측정법 결합 하나의 기법으로 활용된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3번에 뭐가 있습니까? 관찰법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가 누구를 관찰하죠? 교사가 학생을 관찰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관찰자가 선생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이제 오버해버리고 평상시와 정 뭘까? 반대로 막 행동해버리고 갑자기 선생님이 보이니까 쓰레기를 막 주운 척하고 막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청소할 때 선생님이 들어오면 갑자기 허리를 숙이고 쓰레기를 막 주워서 먹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관찰법. 자, 그 네 번째 줄에 보십시오. 좋은 관찰. 첫째, 체계적인 계획하란 말 있습니까? 분석적. 그 다음에 셋째, 객관적 관찰 해석.
대표적인 표본, 수집. 즉시 기록이란 말이 있어요. 자, 근데 자연적 관찰이 있고 뭐가 있을까? 비자연적 관찰이 있어요. 비자연적 관찰의 아래 세 번째. 장면 표본법 참가 관찰이란 말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의 사회성을 알고 싶으면 뭐 할까? 놀이하고 있는 장면을 뭐 하면 돼? 그렇지,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맨 밑에 관찰 결과의 기록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관찰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일화 기록이 있고 뭐가 있고 체크리스트, 평정처, 기계에 의한 기록. 일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뭐 할까?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호평가법. 요게 초등에 한번 나온 거 맞죠? 이런 상호평가라는 것은 결국은 선생님들 여러 가지로 이제 활용되는데 거기 세 번째 동료, 추인, 지명, 사이드 거리라고 있습니까? 도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뭐다? 추인법이라는 거 있습니까? 상호평가는 교사 간 학생으로 동료 학생의 독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타당도와 무엇? 신뢰도. 그 밑에 질문 내용을 쉽고 흥미있게 제작. 그 다음에 선택의 수와 방법도 명확히 밝혀라. 가급, 학급 담임. 알리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추인법, 이거 있잖아, 선생님들. 우리 반에서, 적구를 명확히 해. 우리 반에서 소풍 갔을 때 같이 밥 먹고 싶은 친구 세 사람을 뭐 해라? 써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싫은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싶어요? 좋은 사람 세 사람을 뭐 할까? 쓸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걸 하는 걸 자제하라고 그랬어. 부정적인 것은. 밥 먹기 싫은 사람 써라. 일단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교사겠죠. 그렇지? 부정적인 건 안 돼. 이거 결과를 알려라, 알리지 말아라. 알리지 말아야 되겠지. 상처받잖아요. 알리지 않도록 해라. 상호평가요. 2015 개정에서 자기평가, 상호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성찰, 반성을 위해서 자기 상호평가가 중요해요. 9페이지. 구술시험의 첫 번째 법. 면접법이나 자기평가의 한 형태로 분리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찬반 토론 있고, 두 번째 줄. 도덕적 신념, 태도, 사고 판단력을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기시험 실습법 있습니까? 요건 선생님들 뭘 보기 좋다고 그랬죠? 알아놔야지. 행위 기술이나 능력, 실천 성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행동적 측면에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자,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가 있고 포트폴리오. 과거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속적으로 뭐 할까요? 실천한 걸 기록해서 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포트폴리오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가한 걸 봤죠? 10페이지. 그럼 뭘 봐야 되냐면 2015 개정에서는 그러면 어떤 평가를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3, 4학년 군에 평가 방법 유의사항만 묶어놓은 거예요. 자신과의 관계 있습니까? 거기에 평가 방법 보십시오. 자, 무엇을 사용한다? 그렇지. 거기에 보시면 지금 도덕 생활평가법이란 말이 있어요. 여기 뭐죠?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을 일상 잘 실천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뭐하더라? 평가하더라. 그럼 여기 체크리스트와 뭐하더라? 유사하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도덕성 형성 과정을 자, 과정의 동그라미. 성찰 일기, 감사의 글, 반성의 글도 써놓을 것이다. 과정이니까. 그럼 요걸 선생님들 물어볼 때, 자, 생활평가표 작성 시 뭐에 염두에더라? 실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주고 선생님들 뭘 물어볼까요? 행동적 측면의 평가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생활평가표에 의해서 실천 가능성을 본다고 그랬잖아. 여기서 강조해야 될 행동적 요소 쓰라면 선생님들 뭘 쓸래요? 2015 평가로서 평가 써놔야지. 자, 어디로 가냐면 앞부분 정신 차리면서 몇 페이지예요? 6페이지 2015 개정 평가의 방향이 있습니까? 거기 빈칸 있죠? 빈칸에 적어놔. 뭐라고 적으면 될까?
도덕 생활 평가표라고 적어놔야지. 도덕 생활 평가표 있습니까? 적어놓고 가로에서 체크리스트 평가 유사라고 적어놔. 그러면서 어디다 살펴보면 될까요? 행동적 요소라 살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에서는 뭐에 중점을 둬라? 행위, 기능, 실천 무엇, 습관화라고 지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선생님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자, 다시 10페이지 봅시다. 10페이지에 선생님 타인과의 뭐야? 관계죠. 그럼 타인과의 평가 방법의 세 번째 줄에 중요한 말 있잖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 등에 대한 평가는 무슨 평가? 그렇지, 상호평가법 알아둬야 돼. 선생님 그러면 상호평가할 때 맨 밑에 유의사항에서 질문의 내용을 무엇? 쉽고 명확히 흥미를 가지고 무엇? 선택이라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는 무엇을 평가합니까? 포트폴리오 있어요, 없어요? 이거야. 주기적이면서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하게 한 후에 통일과 관련해 느낀 점을 교류한 작품집을 제출하도록 한다. 이거야. 이걸 주고 뭘 쓰라고 할까? 포트폴리오를 쓰라고 해요. 이건 점수를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선생님들 포트폴리오도 맨 마지막에 과정을 중심으로 실시한단 말이 있어요. 과정의 동물. 이거 다 선생님 무슨 평가야? 과정 중심 평가로서 통일에 대한 관심, 자신의 생각을 연계해보려는 의지, 내면의 변화에 대한 과정입니다. 과정. 그 다음에 자, 자연 초월과의 관계에서 선생님 무슨 평가로 되어 있습니까? 자기평가예요. 자기평가. 세 번째 봐봐. 자기평가를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진실하게 작성해라. 아름다움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야 된다. 맨 밑에 자기평가의 과정을 통해 내면의 변화를 발견하고 심미적 감수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쌤 보니까 자기평가, 상호평가, 포트폴리오라든가 도덕 생활평가표, 체크리스트 행동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쌤, 그 다음에 10페이지 됐죠, 이제? 11페이지 보실래요? 쌤, 11페이지는 제가 이제 뭘 한번 모아봤냐면, 그, 교수 방법 및 유의사항 있습니까? 이게 5, 6이죠. 5, 6이지만 이걸 왜 제시했냐면, 상관없어요. 5, 6이지만 같이 떠먹으면 받겠지만 그 교수 방법인 유의사항 있죠. 여기서는 다 수업 모형 쪽입니다. 그러면 2015에서 나와 있는 수업 모형이 2009에서 뭐 할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1에 5, 6을 쌤 제시한 거야. 자신과의 관계에 보면 쌤들 무슨 수업 모형 하라고 그랬습니까?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쌤 그러면 요것만 보면 돼요. 이걸 보면서 뒤에 수업 모형에서 뭐가 중요하다.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이 그만큼 뭐하더라? 중요하다. 쌤 그 말입니다. 쌤 그러면 세 번째 봐봐. 위인의 감정 다스리기 일화를 공유하는 모범 사례에 대한 탐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2015에서 뭐 강조했죠? 감정, 절제를 강조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수업 모형으로 연관될 수 있어? 도덕, 이야기 수업 모형으로 관련 지어볼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나왔어, 이야기 수업 모형. 아주 중요한 거예요. 유의사항 봐봐. 도덕 이야기는 덕스러운 인간의 모습과 본보기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야기를 통해서 본보기가 되는 인간을 제시해놨고 그 인간을 뭐 할까? 따라 배우는 게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슨 교육론과도 직결돼요? 인격교육론. 덕이나 또는 무엇? 인격교육론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네.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모형이 있어요, 없어요? 알아둬야 돼. 2015에서 자, 프로젝트 오늘 도덕과 했었죠. 사회 지금 하고 있죠. 앞으로 할 미술도 보면 프로젝트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출제비가 굉장히 높아요.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모형. 사이버 공간 문제 찾아내고 해결 방안 탐구 실천하다 있습니까? 그 밑에 주제 선정, 계획, 그리고 봐봐 마지막 프로젝트니까 쓰면 뭐가 있어야 돼? 결과물을 작성하고 뭐한다? 발표한다. 이게 나오면 뭐라고 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 프로젝트 학습 모형 맞죠? 또한 사이버 공간 발생하는 문제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는 무엇? 실천은 무슨 수업 모형? 배려. 그럼 이제 배려 모형도 뭐 할까? 아주 강조되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요 임용고사에서 배려 모형의 단계를 물은 적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모의평가 때 한 번 나오고 단계 안 물어봤어요. 여기 지금 언급이 됐으니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봐. 프로젝트를 활용할 경우도 두 번째 줄 자율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도움을 뭐 해주라? 제공해라 있습니까? 저작권 침해하지 말아라. 배려 모형 존재할 때 그 적용할 경우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호 존중적인 관계란 말 있어요 없어요? 관계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배려 교육의 핵심이 뭘까요? 관계 존재론이죠. 나와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뭘까요? 그렇지 배려야. 맞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야. 내가 친구를 배려했는데 친구가 버럭 뭐 할까? 화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배려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놀리는 거야? 막 그런 경우 딜레마 있어요 없어요? 이 얘기 사례 나오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상처를 주면 안 될까? 친구에게. 자,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 있습니까? 선생님 여기서도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체험학습 있습니까? 또는 네 번째 이런 걸 선생님들 무슨 수업으로 제시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찌됐든 선생님들 프로젝트가 굉장히 뭐하고 있다? 강조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프로젝트 밑에 봐봐. 올바른 의사결정하기 행위결과 도출은 무엇? 상상하기 그 기능을 뭐 할 수 있다? 경험해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어 있죠. 무엇으로? 프로젝트로 선생님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의사결정하기 도덕적으로 무엇? 상상하기 그 기능이란 말 있습니까? 기능의 동그라미. 기능. 요게 지금 프로젝트로 이거 기능을 경험한다고 그랬죠. 여기 선생님들 영역으로 하면 무슨 영역이라면 지금 사회 공동체의 관계 맞습니까? 그럼 직접 영역과 기능이 되어 있는 분에 일치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5페이지 다시 가봐. 5페이지. 선생님 5페이지 2015에 왼쪽에 사회 공동체의 관계 나와 있죠. 왼쪽에 보여요? 거기 그럼 선생님들 기능 있습니까? 기능에 도덕적 판단 능력 나와 있죠. 찾았어? 거기에 올바른 의사결정 행위 결과 도덕적으로 뭐하기? 상상하기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도 뭐 해볼 수 있다? 그렇지 기를 수 있다 쓰면 그 말이야.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도덕적 상상을 해야 안 해요? 선생님들 공부할 때도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자기하고 얘기하면서 막 상상해야 안 해? 상상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자, 그 다음 자연 초월과의 존재 있습니까? 여기 선생님들 무슨 수업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개념 분석이야. 왜 그러냐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뭔가 그 말이야. 도덕적 아름다움도 있고 뭐 내면적 아름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뭘로 할 수 있다? 개념 분석 수업 모형입니다. 선생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참된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과정. 뭘 할 수 있다? 가치 갈등 수업 모형. 자, 그럼 여기서 언급된 수업 모형은 아주 뭐하더라? 중요하다고 생각합시다. 알겠죠? 넘기십시오. 12페이지. 평가 있습니까? 2009와 2015가 있죠. 왜 두 개를 제시했냐면 우리 앞에서 4회까지 이런 말 기억나요? 성취 기준은 평가할 때 뭐가 돼? 평가의 기준 근거가 되는 거 맞죠? 그럼 거기에 2009 이런 말 있습니까? 성취 기준을 평가의 실질적인 기준을 활용하여 무엇을 확보한다? 상호 주관성. 이 상호 주관성이란 말이 2007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래서 2007에서 빈칸 매역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 상호 주관성,
이런 걸 교사나 학생이 서로 공유해야 되겠죠.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럼 그 옆에 이제 2015 있습니까? 그건 성취 기준을 무슨 기준? 평가 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말 있습니까? 그러면 성취 기준은 도덕 수업의 범위, 수준, 수업을 통해 성취될 기능, 평가 목표의 초점, 문항의 범위와 깊이에 무엇 준 거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 성취 기준의 정의와 그 다음에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성취 기준은 뭐 플러스 뭐야? 내용 요소 플러스 기능 나와 있죠. 기능은 능력이에요. 평가 기준은 결국은 두 번째 줄 뭡니까? 상, 중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 밑에 얘가 나와 있잖아. 3. 성취 기준 분석. 예절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예절을 탐과 이를 뭐하더라? 습관화한다. 그러면 왼쪽에 예절의 의미와 중요성 대상과 상에 따른 예절이 있어요. 왼쪽 3번. 그럼 이게 내용 조사가 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에 있는 게 뭐야? 그래,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로 4번. 요거의 상중하가 뭐가 될까?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아주 오래전 문제예요. 성취 기준과 평가 기준 구분하는 거 물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에서 무엇을 쓰라고 했냐면 평가 기준 상중하를 제시해 놓고 성취 기준을 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성도 봐줘야 되겠죠. 이건 모든 교과가 동일합니다. 넘기십시오. 이제 13페이지가 어떤 겁니까? 세 측면의 무엇? 6요소죠. 그래서 인지, 정의, 행동이 세 측면 맞습니까? 그럼 6요소에 적합한 수업 모형이 있을까 없을까? 수업 과정이 있겠죠. 그럼 거기 봐, 선생님들. 지식 이해 중심의 수업 과정 절차에 제가 무슨 말을 적어놨습니까? 도덕적 가치 덕목과 기본 생활에 대한 지식 이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요소 맞죠? 6요소 첫 번째. 요게 첫 회에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근데 요걸 읽어보면 총 5단계의 절차인데 2번, 3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뭐 할까? 동일하다는 거 아시겠죠? 느껴집니까? 그러면 1차 시에 보시면 가치 사례 시와 관련 규범, 규범의 탐구 이해의 심화, 이 단계가 있으면 중요하겠죠? 그럼 정서, 의지 강화, 확대, 실천, 생활화가 있는데 지금 가치, 규범, 이해의 심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격적인 무엇? 탐구, 인지적 침해, 도덕적 지식, 이해의 밑줄. 시험은 그러니까 뭘 줄까요? 3번 단계 있잖아요. 3번. 시험에서는 요 3번을 뭐 할까? 비워놔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3번에 들어갈 단계를 쓰라고 하지 않아요. 3에서 강조하는 도덕성의 요소 있죠. 이걸 쓰라고 해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가치 덕목 기본 예절에 대한 지식 이해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2번 있어요. 사례 제시 및 관련 규범 있습니까? 이 관련 규범이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 관련 규범이 무엇을 쓰라고 잘 나올까요? 중심, 가치 덕목 있어요. 그걸 쓰라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 판단 중심은 사고 판단력을 강조하는 거 맞습니까? 자, 두 번째 단계에서 뭐 하죠? 문제 사태의 제시 및 뭐야? 분석이라고 있습니까? 사태를 제시하면 그 사태의 성격을 뭐하고? 분석해서 어떤 가치 규범이 무엇 관련되어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선생님, 그러면 문제 사태의 성격을 지금 문제 사태를 분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 사태 보면 선생님들 뭐 선악형도 있고 또 뭐가 있었죠? 위계형도 있고 조화형, 해소형, 뭐 선행형 이렇게 있잖아.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무엇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다 선생님 그 말이야. 그 다음이 판단, 합리적 의사결정의 무엇? 연습이야. 그 밑에 설명 보실래요? 거기 보면 아래서 사고와 판단에 타당한 이유, 근거를 제시하면서 자, 밑줄 중요한 말이에요. 상위 도덕 원리로부터 무엇? 연역적. 행위가 가져올 결과로부터 무엇? 귀납적 추론. 그래서 맨 밑에 사고력과 무엇? 판단력 있습니까? 그럼 선생님 이거야. 상위 도덕적 원리로부터 연역적 추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가져올 결과로부터 무엇? 귀납적 추론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연역과 기납은 모든 교과에 공통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연역적으로 판단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왜 선생님들은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보편적 원리의 선생님들 뭐가 있습니까? 훔치는 건 나쁜 것이에요. 이 보편적 원리에 비추었을 때 이 행동이 타당하지 않는가? 그리고 왜 훔치지 않습니까? 어디 훔쳐가지고 뭐해? 맞았어요. 훔치면 맞는다. 나는 그래서 훔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뭐야? 귀납이다 그 말이야. 이걸 통해서 무엇을 신장한다? 사고력과 판단력. 그 다음에 정의적 측면이 있습니까? 모범 가마 있죠? 혼동하면 안 돼. 행동의 실습 수련하고 은근히 헷갈려요. 이 단계가 모범 가마는 도덕적 모범 제시와 관련 내용 파악 있습니까? 그 다음에 모범의 탕분이 감동, 가마, 정서, 의지의 강화, 확대 적용, 실천 생활화 맞죠? 그럼 감동, 가마는 무슨 차원에서? 정의적 차원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정서, 의지의 강화 보십시오. 감정, 정서, 열정, 의지에 도덕적 심정을 심화시킨다는 말이 있습니까? 쓰셨죠? 요게 임용사 문제였죠. 임용사 문제에 4번 단계를 비워놓고 여기서 강조하는 걸 쓰라고 그랬죠. 그럼 정의적 측면의 감정, 정서, 또 뭐 또 답이 될 수 있을까? 열정, 의지 답이 될 수 있을까? 다 이게 정의적 측면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같이 심화도 열정, 의지 나와 있습니까? 여기도 보면 이제 두 번째가 사례제심이 뭐야? 성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같이 사례제심이 뭐한다? 성찰. 그 다음에 가치규모의 추구 및 심화라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성찰이라는 게 2015에서 굉장히 뭐였어? 강조했던 거 맞죠? 도덕하면서도 성찰을 굉장히 뭐였어요? 강조했으니까 같이 심화 봐줘야 됩니다. 가치규모의 추구 및 심화 보면 3번에 이제 감정적, 정서적 차원에서 깊숙이 받아들이면 내면화의 심정화를 도모해라. 자, 그 다음에 행동적 측면의 실습, 실현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범 행동을 제시했으면 이걸 뭐야? 실습하고 실현. 이걸 통해서 행위 기술, 능력을 익혀야 되겠죠? 그럼 실습은 뭐고 실현은 뭐야? 일단은 실습 실현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있습니까? 행동 방식, 행위 기술, 직접 실행하면서 뭐 익히더라? 실습은 뭐더라? 직접 실습 훈련. 실현은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해 놓고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실천 체험, 실천 습관으로서 두 번째, 주제 및 계획. 주제는 단순 복자, 개인, 소집단, 대집단, 객관식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실천 체험 학습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에 익혀서 실천 높이도록 수업을 뭐하더라? 구성하더라. 그래서 실천, 습관. 이게 세 측면에 뭐야? 용도소 맞죠? 그럼 이겁니다. 2007이 오면서 이런 모형이 이런 접근이 됐는데 지식 이해가 2007에 한번 나왔습니다. 2007에 지식 이해를 주면서 영역을 뭘 물었을까요? 영역. 자연 초월과의 관계를 물었어요. 왜 그랬냐면 7차에서 2007 넘어오면서 자연 초월적 존재의 관계가 신설되기 때문에 이게 한번 나왔었어요. 그리고 객관식에 모범, 감화, 실습, 실현, 실천, 체험 이렇게 있죠. 실습, 실현, 실천, 체험 같이 물어본 경우도 있고 모범, 감화 있습니까? 정서, 의지의 강화 이건 서답형에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온 게 판단 중심하고 같이 심화 있습니까? 여기도 안 나왔죠.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찰이란 걸 강조한 거 하면 뭐였습니까? 같이 심화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 사고력과 지금 판단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량에도 무슨 말이 있었어? 역량에도. 그렇지. 애들에게 도덕적 무엇을 길러주라? 사고력을 길러주라. 도덕적 사고 능력 길러주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번씩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기십시오. 이제 14페이지부터가 뭐냐면 6가지 수업 과정 절차에서 뭐 할까 이제 같이 활용해 볼 수 있는 수업 모형 10가지입니다. 자, 역할놀이 수업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14페이지 있는 수업이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 시험에 역할놀이 또 나왔죠. 역할놀이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역할놀이와 감정이입이 있습니까?
이게 나올 만큼 나왔죠. 일단 4번에 참여적이 가로. 그 다음에 선생님들 그 6번에 보면 토론 및 평가에 뭐 있습니까? 심층적 반출한 말 있습니까? 재연에 보면 관점 방향 방법 달리라고 돼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올해 임용고사에 뭐 나왔을까? 역할놀이와 뭘 비교하는 거. 역할극 비교하는 거 2번이나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나와버렸죠. 그럼 이건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계와 관련지어서요.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어요. 거기 지금 역할놀이와 선생님들 감정이입이란 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감정이입. 혹시 이런 문제 기억나세요? 기출문제. 역할놀이를 줬어. 역할놀이를 주는데 철수하고 영희야. 영희가 아빠 사업이 망해서 힘들었는데 철수가 뭐라고 할까? 어제 저녁 우리 아버지하고 뭐 외식했다, 게임기 사줬다. 그때 역할놀이로 나오면서 문제가 뭐였을까? 철수에게 부족한 도덕적 정서를 쓰라고 했어요. 그게 뭘까? 그렇지, 감정이입이야. 그러니까 역할놀이야 뭐야? 감정이입입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감정이입. 감정을 느껴봄으로써 의지, 강화나 판단력, 상의 태도와 기능을 학습할 때 있습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뭐가 있냐면 쭉 보면 참여적 관찰된 청중은 시험 과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행동의 판단, 평가를 학습하여 향후 합리적인 무엇,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선생님, 그리고 또 그 밑에 역할놀이 수업 모형과 관련지어 선생님들 지금 어떤 설명 들어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감정이입이 효과적으로 선생님들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뭐 하라고 그랬죠? 인물이 살았던 배경인물 천 환경을 미리 안내해서 인물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들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올해 나와버렸으니까 읽어봅시다. 알겠죠?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거예요. 선생님, 그 다음에 개념 분석. 제일 많이 나오고 잘합니다. 왜 개념 분석이 중요할까요? 어떤 수업 모형이 나오든 개념 분석은 땀뽕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선생님들 정말 만난 게 나왔었죠. 일단은 세 번째 줄에 보면 소크라테스 원형이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전형적인 사례, 반대 사례의 밑줄. 3번 경계되는 사례의 밑줄. 5번 개념 관련된 개념의 분석의 밑줄. 이 세 가지 단계는 다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다 개념의 의미를 뭘까? 명료화하는 거야. 이 3번의 세 번째 줄 보시면 개념의 의미에 명료화 있습니까? 4번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념 의미를 보다 명료화 깊이 있게. 또는 2번의 맨 밑에 정확히 파악한단 말이 있습니까? 다 무엇을 정확히 하거든요. 개념의 의미야, 의미. 발문을 물어볼 때는 뭘 잘 물어볼까요? 4번이에요. 그 개념 관련된 개념의 분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 개념이란 말이 있습니까? 절제야, 절제. 예를 들어 절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개념이 뭐다? 절제. 그럼 관련된 개념은 뭘까? 절약. 그러면 절제와 절약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선생님, 그 말입니다. 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공익. 그럼 관련된 개념. 공동체 의식. 공익과 공동체 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가상적 사태가 적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왜 이걸 합니까? 실제 경험하지 않는 일까지 가상의 의미를 뭐한다? 점검. 그리고 수용, 검토. 아주 개념 분석 쓰면 중요해요. 또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가치 분석 있습니까? 2007에 2009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얘는 나오면 3단계 아니면 뭘까요? 4단계입니다. 2단계 가치 문제하기 명료, 3단계 뭐합니까? 가치 입장 설정, 타당 탐색, 4단계 가치 원리 검사 있어요? 그럼 3단계에서 사실적 근거, 타당성, 4단계가 중요해. 사사례, 포함관계, 역할 교환, 보편 결과. 대부분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그 원리 검사 밑에 있습니까? 사례 검사, 포함, 역할 교환, 보편적 결과. 예시문은 제가 일부러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경기축에서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승리해야 된다 했잖아.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걸 제시했습니다. 그건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 그 사례 검사 봐봐. 거짓말하는 걸 옳다라는 걸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가? 포함 관계 거짓말하는 걸 옳다라는 걸 인간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원리에서 연역되는가? 역할 교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 보편적 결과 거짓말하는 걸 옳다라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라는 거야. 예문을 중심으로 쭉 공부하는 겁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가치 명료화 꼭 받으십시오. 최근에 안 나왔습니다. 이게 과거에 많이 나왔지만 최근에 안 나왔어요. 가치 명료화. 일단 1, 2, 3단계 묶어서 뭐 선택하기 4, 5단계 존중, 오류 행동 맞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5단계입니다. 선택한 것을 다른 사람 기꺼이 자신감 있게 뭐한다? 확언. 확언은 공언이야. 선생님 그러면 4단계, 5단계 발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몇 단계예요? 4단계. 얼마나 자랑스러운가? 4단계. 5단계는 기꺼이 공개하겠습니까? 공개하겠습니까? 못해요. 그럼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선택으로 다시 가야 된단 말이에요. 4단계, 5단계. 이게 바로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거 맞죠? 5단. 그 다음에 6, 7이야. 유일하게 가치 명료하는 단계에서 5단계를 잘 물어보지만 또 하나 단점도 잘 물어요. 단점. 선생님 가치 명료화 1번 가치 명료화 선택 존중 행위 나와 있죠? 누구라고 전하면 레스야 레스. 레스의 가치 명료화 접근 맞습니까? 제목 옆에 적어놔. 레스의 가치 명료화 접근. 이건 선생님들 인지주의적 접근 맞나요? 자율론적 접근의 인지야. 정의야. 정의라는 사람도 있고. 우리 언니는요? 정의?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도덕에서는 가치 명료화를 볼 때 이게 사회는 정의로 구분되어 있어. 도덕에서는 이걸 뭘로 봐야 될까? 인지로 보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도덕교의 흐름을 봤을 때 이 가치 주입의 인격 교육을 비판하면 나온 게 뭘까? 자율론적 접근이야. 그럼 자율론적 접근에서는 가치 문제는 누구한테 맡겨야 돼? 교사가 주입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이런 자율론적 접근에 자율론적 접근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레스하고 콜버그입니다. 그 레스의 가치 명료화 접근이 있고 콜버그의 인지 도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내용들이 자율론적 이제 내용들인데 레스의 가치 명료화 도덕의 문제는 다 누구의 문제예요? 학생 개인. 교사는 뭐 해줘야 되죠? 적극 지지 수용입니다. 학생의 선택을 적극 지지 수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서 상대주의적 조장, 교사의 역할을 지나친 게 뭐다? 소극적이다 쓰면 그 말이. 꼭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옆에 도덕적 토론 수업이 있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무엇을 길러줘야 될까? 판단력. 그래서 맨 위에 판단력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뭐야 돼? 선에 대한 불만족, 인지적 불균형이야. 어떨 때 불균형이 잘 될까? 플러스 1단계에 봉착했을 때, 부딪혔을 때. 맞죠? 그러니까 단계 혼합이지. 발달 단계가 상이한 애를 섞어놔야지만 플러스 1단계 의견을 제시한다 안 한다? 한다 쓰면 그 말이. 그래서 단계 노출과 접촉, 교류. 그럼 도입 단계에서의 질문이 있고 심화 단계의 질문이 있습니까? 도입 문제 부각 왜 상황 복잡하게 있어요? 일단 선생님들 상황 복잡하게 중요하죠. 자, 선생님 그거 왼쪽 아래 보십시오. 왼쪽 아래 당구장 표시로 다시 토론의 도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3번 봐. 상황 복잡하게 하기. 원래의 문제에 포함된 인지 갈등과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학생들이 도덕적으로 무엇? 회피. 글자가 다 틀렸네. 피곤했나 봐. 회피해 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때라고 있어요, 없어요? 그때 무슨 질문한다? 상황 복잡하게 하기. 이 질문 누도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뭘 제시하라는 거야? 다시 오른쪽 위에인지. 근거야, 근거. 그럼 사람마다 뭐가 다를까? 입장은 똑같은데 근거가 다를 수, 그 토론을 자극하겠죠? 자, 심화 단계의 질문은 심층적 질문 플러스 1단계 명료 요약 역할 채택 있습니까? 심층적 질문에 역할 바꿔보기나 보편적 적용도가 있어요?
그 단계를 중요히 보십시오. 이건 뭐하고 비슷할까요? 앞에서 같이 분석에서 같이 원래 수용성 검사 있죠? 비슷비슷하는 거야. 자, 콜복의 토론 수업에서는 도입 단계가 있고 뭐가 있더라? 심화 단계. 도입 단계 질문 전략 몇 개? 3개. 첫 번째 무엇? 문제 부각. 두 번째 왜. 세 번째 상황 복잡하게. 중요한 건 이유를 쓰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단계의 질문에 심측 플러스 1단계 명료 역할 채택. 심층적 질문에는 뭐가 있다? 명료와 특정 갈등에서 역할 교환 보편적 적용 결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플러스 1단계와 논의시켜서 도덕적 판단력을 증진. 그러면 2단계 애들이 몇 단계로? 3단계로 발달되겠죠. 그래서 문제점이 뭘까? 문제점. 도덕적 사고력의 발달이. 그래서 행위를 보창하지 못한다가 가장 큰 문제점이 된다. 그 말이야. 토론 수업 모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2015에서 1번, 3번, 6번 언급이 돼 있었어, 안 돼 있어? 돼 있었잖아요. 가치 갈등 맞습니까? 그러면서 이 가치 갈등은 자 무슨 모형에 근거했다? 가치 갈등 해결 수업 모형. 올리버와 세이버의 무슨 모형? 그렇지. 법리 모형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덕과에서 나온 이 수업이 사회과의 무엇? 법리 모형 맞죠? 문제사태 제시, 관련 규범 및 의미 파악. 요거 중요해. 관련 규범, 의미 파악. 이게 보면 선생님들 보면 딜레마를 제시했으면 관련 규범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일까 두 개일까? 두 개가 짬뽕되겠지. 그럼 거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가치, 용어, 개념의 의미를 명백히 밑줄. 그 다음에 합리적 이해를 통한 내면화. 쌤 그러면 거기 지금 의미 파악 있잖아. 가치, 용어, 개념의 의미를 명백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좀 전에 개념 분석 수업에 단계도 이거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 공통적으로 어떤 가장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격 분석. 가치 관련성을 판단할 증거를 세우고 방안을 강구합니다. 선택과 정당화 대한 숙고라고 되어 있죠. 좀 이 말 기억나요? 도덕적 의사결정력을 길러주는데 뭐가 효과적이다? 가치 갈등. 왜? 선택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얘네들에서 선생님들 인지적 행동에서 어디예요? 인지지, 인지. 가치 갈등에 사람이 선택해야 되잖아. 그치? 합리적 의사결정, 가치 갈등 또는 앞에서 같이 분석 있었죠? 콜보고 토론 있었죠? 다 어떤 걸 강조합니까? 인지 쪽을 많이 강조하죠? 자, 우선 2단계와 3단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2단계. 자, 그 다음에 합리적 의사결정 수업 모형 있습니까? 이것도 2번이 뭐야, 선생님들? 중요한 게. 의미와 타당성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타당성을 알아보는 경우에 두 가지, 연역적 추론, 귀납적 추론으로 검토한다고 그랬지. 상위 도덕 원리로부터 연역, 경험, 사실적 지식 정보로부터 무엇? 귀납. 대안 설정, 결과 검토, 설정 및 정당화. 그리고 마지막 가로, 잠정적 의사결정 가로. 이게 청주교대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이게 항상 열려있다는 거야. 항상 비판하면 내 의견은 뭐 할 수 있다? 수정할 수 있다. 그 말 맞죠?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 모형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안 나왔다 그랬죠? 여기 교대 모의고사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일단은 3번 단계 도덕적 이야기 탐구와 자신의 경험 발표 및 공유. 중요한 건 여기서 누구의 경험이야? 내 경험. 이게 자기 연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연관이 왜 중요합니까? 자기 연관했을 때 진지하게 참여하고 가치에 대한 이해와 감동, 내면화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신의 도덕 이야기 또는 유사한 상상의 이야기 구성이란 말 있습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구성해보는 거에 장점 중요해. 이걸 제시한 사람이 누구야? 태펀이야, 태펀. 저자의식, 권위, 책임감, 도덕적 사고와 감정, 행위의 무엇, 주체화 등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한단 말 있습니까? 사실 장점을 쓰라면 답이 끝이 없죠. 요 장점을 주고 쓰라고 해요. 뭘 쓰라고 할까? 서사,
이야기 있지. 요거 했던 게 장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집단 탐구 경험 읽어보시고 배려 수업 2015에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었죠. 중요해. 선생님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업에서는 대부분 첫 단계가 뭐였어? 첫 단계가 문제 사태를 제해서 막 분석해봤죠. 얘는 첫 단계가 뭡니까? 상호 관계라는 게 중요하잖아. 문제 사태를 친구와 나의 지금 뭐야? 상호 관계 측면에서 해야 돼. 관계. 그래서 1번에 상호 관계. 묻어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남학생과 여학생이 갈등하고 있을 때 여학생은 남학생, 남학생은 여학생. 두 번째, 감정을 살피고 상대 감정에 뭐 하더라? 공감한다. 그 다음에 요구에 몰두해서 배려. 마지막 뭐 했어요? 실천이라고 있습니까? 누구의 배려, 요구에 맞게? 그렇지, 상대방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배려하는 건 상대방을 오히려 뭐 할까? 그렇지, 불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배려 수업 모형 단계 두 번째하고 뭐하고 세 번째지만 첫 번째 상호 관계할 관계. 자, 그럼 이제 몇 개의 수업이 끝났습니까? 10개. 반드시 하나씩은 나왔었죠. 최근 임용고사는요, 수업 모형과 교육론 학자가 짬뽕됩니다. 그러니까 수업 모형 쪽에서 하나 물어보고 뒤에 교육론 있죠. 교육론 하나 같이 또 물어보고. 17페이지. 도덕학습 지도의 기본 원리 있습니까? 뭐밖에 없을까 나온 것? 정합성의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 정합성은 뭘 말하지? 목표, 내용, 방법, 평가의 무엇? 일관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4번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과 그 다음에 무엇? 간접적 가치탐구의 차이점. 직접은 내가 질서 유지에 필요한 가치를 직접 뭐 할까? 전달, 주입하겠죠. 그러니까 사회야, 내용, 품성, 결과야. 간접은 뭘까? 학생이 스스로 판단하니까 자율, 판단 형식, 원리, 과정을 중시합니다. 넘기십시오. 자, 18페이지부터가 있으면 이제 뭘까요? 이제 우리가 도덕 심리학도 있고 철학도 있겠죠. 이제 학자들을 중심으로 쭉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부터 쉬었다 하겠습니다.